안녕하세요. 남은장명초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띠생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 76년, 88년, 2000년, 2012년생이 용띠생에 해당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띠생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입춘 이후에 출생한 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보면은 입춘이 한 2월 4일 이제 전후로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1964년 양력으로 1월 31일에 태어났는데 자신이 용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입춘 이후에 출생한 분만 용띠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이제 좋은 이사 방향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2019년이라고 하는 것은 2019년 2월 4일 12시 14분부터 2020년 2월 4일 오후 16시 2분까지가 돼지띠 201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에 이제 나쁜 이사 방향은요, 용띠생은 평생 남서 방향으로 이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남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살 방향입니다. 천살 방향. 그래서 천살 방향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하는 일이 절대 잘 풀리질 않기 때문에 용띠생은 평생 남서 방향으로 이사를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년도 2019년도에는 이제 서쪽 방향은 이제 삼살 방향과 대장금 방향으로 나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학상으로 보면은 동북이나 남서나 동남 방향도 나쁩니다. 용띠생이 원래 이제 동북 방향은 이제 반환살 방향으로 좋지만은 이제 구성학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이사 방향은 이제 북쪽 방향, 그 다음에 동쪽 방향, 서북 방향, 또 남쪽 방향은 이제 무난한 이사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혼자 이사를 하는 경우는 관계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분이 이제 용띠고요. 용띠. 그다음에 이제 여자분이 양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이제 범띠생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3명이 이사를 하게 되면 좀 복잡해지겠죠. 복잡해.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남자분이 용띠랑이라면 이제 남서방이 천살 방향이고요. 여자분이 양띠생이라 그러면 이제 서북 방향이 천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녀분이 범띠생이라 그러면 이제 동북 방향이 이제 천살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남서, 서북, 동북으로는 이사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이 대장군이고 삼살 방향이고, 부성학상구를 빼게 되면은 이제 북쪽 방향과 동쪽 방향이나 남쪽 방향 무난 이사 방향이 되겠고, 서쪽 방향, 서북 방향은 좀 나쁘게 되겠죠. 그래서 양띠생 이제 여자분한테 서북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 천살 방향이 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록방, 안손, 징파, 오기, 합식방, 진기방, 관인방, 태식방, 태박살방이 있는데 이건 상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원래 철록방은 이제 직장에서 진급이 되고 월급이 오른다든지, 합식방은 재산과 곡식이 절로 쌓인다든지, 관인방은 이제 직업을 얻고 직장인은 승진하는 게 좋은 방이 되겠습니다만은, 가족이 여러 명 이사를 가는 경우에 이 부분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사 방향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자 이사를 가는 경우는 혹시 참고로 보시되, 가족 여러 명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이 부분까지 고려하시게 되면 이사 방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살 방향을 해서 손이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손 없는 날을 가지고 음력하고 9일과 10일은 뭐 19, 20,
그 다음에 29, 30을 소노놈날이라고 그러죠. 이 소놈날이라는 의미는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은 소놈날이 이사의 좋은 날짜는 결코 아닌 겁니다. 뒤에서 이제 이사 방향, 뭐 이사 날짜를 이제 정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놈날은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해도 좋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그날이 절대 이사의 좋은 날짜는 아니란 얘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를 좀 하시는 경우에 이제 남편 사업운이 좋아지는 동네 이름이 있고 도로명 주소가 있는 경우인데요. 집을 이제 구하는 경우에는 어머니나 아내를 기준해 가지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구하는 경우에는 이제 실제 사업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정하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집안에서 어머니나 아내가 편해야만이 집안이 이제 평안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사할 때는 도로명 주소, 그 다음에 주소를 정할 때는 집안의 어머니나 아내띠를 기준해 가지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띠생 여자분은 이제 기역 쌍기역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동명이 남편 운세가 좀 좋은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뭐 기역 쌍기역, 두 번째 기역 쌍기역, 그 다음에 니은 티근, 그 다음에 미음 비읍으로 이루어진 이제 동네가 좋은 거고요. 또한 첫 번째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이나 두 번째 기역 쌍기역으로 이루어진 동네도 재물 운세와 남편 운세가 좋은 동네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이제 사업을 좀 하시는 경우에는 재물 운세가 무조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뭐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 그 다음에 시읒 기역 쌍기역으로 이루어진 동네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기역 쌍기역, 두 번째 기역 쌍기역으로는 동네,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미음 비읍 피읍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네에서 이제 장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용띠생 2019년도 좋은 이사 방향과 그 다음에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야 이제 운이 좋아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근데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실 때 주소지를 한번 이제 분석해 볼 좀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내 사주하고 맞는지, 그 주소를 사주로 바꿔서 이 주소가 내 사주하고 좋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이제 수리상으로 이제 좋은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는 뭐 철학관이라든지 종교단체나 돌을 닦는 이제 그런 지역으로 좋은 동네가 있겠고, 어떤 주소지를 분석해 봤더니 사고 구설 12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동네도 있겠고, 또 어떤 동네는 어떤 이제 주소지는 재물운세가 좋아지는 또 주소도 있겠고, 또 어떤 주소지는 이제 번지수를 분석해 봤더니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사는 이제 주소지도 있겠고요. 또 어떤 이제 주소지를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그 주소라고 하는 것이 뭐 부동산을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대박나는 이제 어떤 이제 주소지를 분석해 보면은 뭐 거기에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갔을 때 뭐 한 10년 동안 대박이 나는 어떤 그런 가게나 그런 주소도 있는 반면에 그 10년 동안 먼저 살던 분이 다 이렇게 이제 이득을 보고 나갔으면 또 뒤에 들어간 분은 또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주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를 이제 하거나 집 주소를 이사하거나 사업 장소를 이사할 때 반드시 주소지를 분석해서 그 주소지가 내 사주에 맞는지, 그 다음에 수리상으로 과연 기란 주소지인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사 날짜를 잡는 방법, 가끔 보면은 손님들 가운데서 소놈날이 이제 좋은 이사 날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소문날이 절대 좋은 이사날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실 때는 뭐 생계복독표라든지 그 다음에 책력을 보고 사주를 보고 한글 흡도일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이사 날짜를 정해야지, 그냥 소놈날 이사를 한다고 하는 그 소놈날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으로 9일, 10일, 19, 29, 30일인데 이게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도 좋다는 얘기지 그것이 좋은 날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어서 이사 날짜를 이제 잡는 방법, 2019년 1월 달에 이사 날짜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이제 좋은 이사 날짜를 이제 잡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 개축생 남자, 소띠 남자고요. 1975년생 을면생 소띠 토끼띠 여자, 2010년생 이제 경인생 봄띠 여자 아이, 이렇게 해서 2019년 1월에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2019년 언제 이사하면 좋을까? 자, 73년생은 이제 2019년 1월에는 이제 46세고요. 75년생은 이제 44살, 2010년생 여자아이는 이제 9세입니다. 그러면 사주에 맞는 이사 날짜를 이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기복독표상으로 좋은 날짜를 정한다. 생기복독 천일은 좋고요. 절체 유원 귀원일은 이제 무난하고, 이제 화해일 절명일에는 나쁘니까 이날에는 절대 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46세 남자의 이제 생기복독 천일과 절체 유원 귀원일, 그 다음에 화해 절명일을 보게 되면은 46세 남자는 4일, 5일, 술해일 이런 생기복독 천일에 해당이 됐고요. 묘일, 축일, 축인일, 묘일, 축인일, 진사일은 이제 무난하고, 유일과 미신일은 나쁜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닭띠날이고요. 미신일은 양띠날과 원숭이띠 날을 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4세 여자는 묘일, 유일, 진사일이 좋고 4일, 미신일, 5일은 무난하고, 그 다음에 축인일, 수레일은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9세 여자는 묘일, 유일, 축인일이 좋고 4일, 미신일, 수레일은 무난하고 5일, 진사일은 나쁩니다. 그래서 화해 절명일은 이제 무조건 나쁘다 그랬으니까 유일, 미신일, 축인일, 수레일, 5일, 진사일은 나쁘죠. 그래서 생기복독표상으로 좋거나 무난한 날짜는 자일과, 여기 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쥐띠날을 말하고요. 묘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끼띠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가족 전체의 생기복독표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 전체로 뭐 생기복독 천일, 그 다음에 절체 유원 귀일은 무난하고 화해일 절명일은 무조건 나쁘니까 이사가는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화해 절명일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46세 남자, 44세 여자, 9세 여자의 가족 모두에게 좋은, 즉 화해일 절명일을 뺀 가족 모두에게 좋은 날짜는 자일과 묘일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일이죠. 자일은 쥐띠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묘일은 묘일은 토끼띠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음력으로 되어 있는 달력을 보면은 뭐 자일, 묘일 이렇게 나와 있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복단일, 월기일, 양공기일, 제사불에 해당하는 날짜는 이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일과 묘일 중에서 복달일, 월기일, 양공기일, 제사불에 해당하는 날짜를 빼게 되면은 여기 이제 1월 6일 금요일 계묘일 양력, 그 다음에 1월 15일 화요일 임자일 양력, 1월 18일 금요일 을묘일 양력, 그 다음에 1월 30일 수요일 정월 양력이 이제 4개 날짜가 이분이 이사할 수 있는 날짜가 나옵니다.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울 기준으로 오전 11시 한 32분에서 1시 31분까지고, 미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시 32분에서 오후 3시 31분까지를 이제 미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50 미시라고 하는 거 실제 시간은 이제 지역마다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시가 예를 들어서 저 울릉도 지역이 오시하고 제주도 지역 오시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오시라 그러면은 한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4개의 날짜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본명일에는 이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1975년생 여자분은 을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1월 18일 금요일 을묘일 양력은 이 여자분한테 이제 본명에 해당이 돼서 요 날짜에는 1월 18일은 여자분한테 75년생 여자분한테 본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쁜 날짜가 됩니다. 자, 그럼 황도일, 생갑순, 병갑순도 이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달을 기준해서 황도일, 흑도일을 나누고요. 상갑순이라 그래서 생갑순, 병갑순, 사갑순 이걸 따지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가족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사 날짜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참고상으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1월 6일 금요일 계모일 양력은 오시나 미시 병갑순에 해당이 돼서 그날이 이제 무난해요. 그래서 황도일에 해당이 돼서 일단 좋습니다. 그 다음에 1월 이제 15일, 그 다음에 화요일 임자일 양력 오시는 이게 이제 생갑순에 해당이 되는데, 생갑순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흑도일에 해당이 돼서 이제 아쉬운 이사 날짜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월 30일 수요일 정월 양력 오시는 병갑순에 해당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황도일에 해당이 돼서 좋습니다. 어쨌든 요게 3개 날짜 가운데서 뭐 생갑순, 병갑순, 그 다음에 황도일, 흑도일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날짜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좀 되겠는데, 5번째 이제 사주를 보고 사주상으로 좋은 일사 날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분 한번 볼까요? 남자분은 1973년 7월 12일 양력입니다. 그래서 개축년, 기미월, 기일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사주가 되겠죠. 1월 6일과 1월 30일은 일지를 이렇게 묘유충해요. 묘라고 하는 거 여기 태어난 날이거든요. 보통 태어난 날은 이제 충하는 것이 이제 바람스럽지 않은데, 이는 토끼띠 날은 이 남자분 사주의 사주를 이제 묘유충하고 있어서 묘유충하고 있어서 좋은 날짜는 좀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여자분은 이제 1975년 12월 14일로 1월 6일과 1월 14일은 이제 묘토끼띠 날은 이제 겁재일에 좀 해당이 돼요. 물론 이제 뭐 자매형이 있는데 또 자매형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겁재일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날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사할 때는 재물운세가 좀 좋아지거나 뭐 식상운이 좀 좋겠고,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인수에 해당이 되는 문손이 들어온 날은 좀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겁재에 해당되는 날은 기본적으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은 2019년 1월에는 가족 모두에게 좋은 날짜는 없는데요.
그나마 이제 1월 15일 화요일 임자일 양력 5시가 생갑세에 해당돼서 이건 흑도일에 해당이 돼가지고 아쉬운 이자인 날짜이긴 합니다만은 남자분 사주에는 일단은 이제 재물이 이제 좋아지는 날이에요. 재물운이 이게 자일이 이 남자분 이제 사주에는 자일이 이제 남자분 사주에는 이제 재물운세가 이제 좋아지는 이제 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 사주에는 이제 재물운에 해당되는 날이고, 여자분 이제 사주에는 이제 문서운에 해당이 되는 날이니까, 그래서 1월 15일 화요일 임자일, 그 다음에 이제 오시가 이제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주를 비교했을 이게 이제 흑도일에 해당이 돼서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사주를 비교했을 때 이 남자분한테는 이제 재물운세가 들어오는 날이고 여자분한테는 이제 문서운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이 날이 이제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 개운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여자분은 이제 토끼띠생으로 시읒, 치읒으로 시작하는 이제 도로명 주소는 이제 재물운세가 조금 이제 좋은 날짜는 해당이 돼요. 기본적으로들. 그 다음에 이제 이응 히읗자로 시작하는 이제 도로명 주소는 이제 재물운세가 일단 좋습니다. 남자분은 이제 소띠생으로 서북 방향으로 침대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은 이제 운세가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소띠생 남자분한테는 이제 서북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 이제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자분은 이제 서쪽문, 여자분은 동쪽문이 이제 막혀져 있는 이제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고, 범탱이 여자아이는 이제 방을 줄 때 남쪽 방향이 이제 벽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방을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은 이제 평생 이제 동남 방향, 여자분은 평생 서북 방향. 구세 여자아이는 이제 평생 동북 방향이 나쁜 방향입니다. 그래서 2019년 1월에는 북쪽 방향과 남쪽 방향도 나쁜 이사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이사 방향은 이제 서쪽 방향, 그 다음에 남서 방향이 가장 좋고, 동쪽 방향은 이제 무난한 이사 방향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분은 이제 검정색과 보라색이 가장 이제 좋아요. 그 다음에 청색, 녹색, 하늘색도 운세를 좋게 합니다. 그러나 흰색, 회색은 이제 무조건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었던 소띠생은 흰색 회색이 무조건 장성상 색깔로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분은 이제 붉은색, 노란색, 미색이 좋습니다. 근데 토끼띠생으로, 여자분은 토끼띠생으로 청색, 녹색, 하늘색은 나쁩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은 381649가 이제 좋고, 여자분은 2750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런 숫자를 이제 활용해서 우리가 전화번호라든지 뭐 비밀번호라든지登録번호라든지 실행을 번호를 이제 만들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성각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로무 사양명 철학과는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좀 되겠고요. 신생아장명, 사주궁합택일은 홈페이지, 남은장명철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원입니다. 운세를 좋게 하는, 용띠 운세를 좋게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용띠생은 64년, 76년, 88년, 2000년, 2012년생 용띠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2019년 이제 좋은 이사 방향, 그 다음에 나쁜 이사 방향, 좋은 이사 방향을 설명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철록방, 안선방 뭐 이런 거는 이제 참고사항으로 좀 보시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그다음에 이제 남편운, 뭐 재물운세가 이제 좋아지는 동네 이름 도로명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이사를 갈 때 본인한테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동네명이 있고 운세를 나쁘게 하는 동네명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좀 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물운세, 사업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상호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띠별로 재물운세나 손님운이 이제 좋은 상호로 지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한자 상호를 짓든 한글 상호를 짓든 일단은 한글 발음상으로 용띠생이 이제 재물운세가 좋은 상호가 있고 손님운이 좋은 상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띠성한테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은 재물운세를 의미하고 이제 기읍, 기역, 쌍기역을 이제 손님운세를 의미합니다. 즉 거래처 운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띠생이 이제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이제 상호명은 재물운세가 좋고요. 그다음에 용띠생이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 두 번째 기역, 기역, 쌍기역으로 이루어진 상호명도 일단은 이제 재물운세와 손님운세가 이제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띠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샤인 등과 같이 시읒, 지읒, 지읒, 이렇게 치읒으로 시작하는 상호는 손님들과 이제 구설, 이제 시비수가 있는 이제 시비수가 있는 상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띠생이 뭐 샤인, 샤인지 뭐 이런 것처럼 시읒, 지읒, 치읒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상호를 쓰게 되면은 영업이익도 별로 안 좋고 손님들과 구수, 시비, 관제수가 많은 상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이제 좋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만약에 용띠생이 에이스 등과 같이 이제 이응, 히읗으로 이제 시작하는 상호도 이렇게 뭐 친구나 동료들은 많이 찾아오는데 재물하고는 돈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돈하고는 인연이 없는 상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띠생이 예를 들어서 뭐 대경, 이런 상사 이런 것처럼 니은, 디귿, 니을, 티귿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런 상호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호들도 이게 이제 한 오랫동안에 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 걸쳐서 장사가 이제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재물이 늘어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현대 사회처럼 6개월, 1년 내 승부를 보게 되는 그래서 이제 대경, 그러니까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자로 이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상호 구조는 이제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상호가 아니고 오랜 동안에 걸쳐 가지고 사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 흐름에는 좀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자, 용띠생이 별설, 봄신해, 비치 등과 같이 첫 번째 하고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이고 두 번째 시읒, 지읒, 치읒으로 이루어진 이런 이름 구조야. 그러니까 별설, 별처럼 빛나게, 소나무처럼 푸르게, 뭐 봄신해, 봄철이 신해, 뭐 비사벌, 그다음에 빛이, 뭐 빛이나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름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은 사업체가 나날이 번창한다, 수입도 많이 늘어난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의욕적으로 경영을 함으로 사업이 잘 된다, 상호로는 최상급 상호다. 두 번째, 용띠생이 봄이나 물망, 물보라 등과 같은 첫 번째 이제 미음, 비읍, 피읍이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으로 이루어진 이제 상호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의 운세입니다. 그래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봄처럼 태어난 아이, 그 다음에 보람차고 미덥게, 봄이나 보람차고 미덥게 자라라, 이제 물막, 물보라, 이런 이제 상호들이 있거든요. 사업이 번창한다, 사업도 잘하지만은 의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상호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번청에 손님이 많고 수입도 많다. 뭐 사업운이나 재물운세다. 아우 좋은 상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용띠생이 이제 그런 게, 그다음에 용띠생이 이제 첫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역 쌍기역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빗길, 빗근, 별근, 맑은 등과 같은 이런 상호를 쓰긴 했는데, 빗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빛이다, 길잡이가 되라는 이제, 그다음에 빗길은 빛을 밝게 세상을 이끄는 길, 별글은 별처럼 암답고 빛을 내는 길, 말글은 말처럼 말과 글처럼 중요한 사람,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띠생이 이제 빗글들과 같이 처음에 미음 비읍 피읍이고, 두 번째 이제 기역 키역 쌍기역으로 이제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수입이 나란히 늘어난다, 사업이 번창한다, 단골이나 고객이 많이 증가한다, 대발전이 있다, 재수가 좋다,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첫 번째 이제 기역 키역 쌍기역이 오고, 두 번째 미음 비읍 피읍이 이제 오는 이제 상호도 되겠죠. 아까 용띠상한테 기역 키역은 손님이라고 했고,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재물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상호를 줘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입이 나란히 늘어나는 이제 좋은 상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띠별로 이제 재물운세가 좋은 상호를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사주를 봐야 돼요. 자,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호를 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질 때 이제 한글 상호를 이제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한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상호를 짓는 경우에, 즉 요새는 한글과 한자, 영어 한자의 조합으로서 이제 이렇게 상호를 짓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스인이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예스인을 이제 어지린자를 이렇게 만약에 썼다. 그러면 어지린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오행을 가진 한자니까, 똑같이 영어라든지 한글을 조합을 해서 상호를 만들 때 그 한자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주를 보고 사주의 좋은 균을 찾아서 맞는 한자를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80일 수리 이상으로 이제 좋은 상호를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상호를 질 때 뭐 9액이라든지 뭐 14액이라든지 12액이라든지 19액이라든지 뭐 22액, 26액, 27액, 뭐 28액, 이런 거는 이제 28액 좀 나쁜 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80을 수리상으로 좋은 상호를 이제 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역기 상으로 이제 좋은 이제 상호를 짓는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주역계 상으로 만약에 지천택계라든지 뭐 천하동인, 이런 이제 상호가 나오면은 이제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한지박계라든지 뭐 지화명이계라든지 뭐 천수송계라든지 이런 이제 주역계 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나쁜 상호가 되니까, 이렇게 주역계도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 신살성명 혹은 한글 성명학으로 좋은 상호를 짓는데, 이게 뭐냐면 신살성명학으로 내 사주하고 합이라든지 상생이 되는 이런 상호는 좋고, 뭐 충이나 이제 원진 뭐 이런 게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사주에 뭐 압록이나 뭐 금여성, 천을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좋은 균이 들어가는 이제 상호를 줘야 되는,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한글 성명학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상호를 이렇게 지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우리가 사주를 보고 여기 두 번째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로 짓는다 그랬는데, 시용신을 한번 좀 찾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이 사주를 한번 좀 이제 보죠. 자, 경금일간이 이제 신월에 태어나서 토금 기운이 좀 아주 강한 사주가 돼요. 자, 이런 이제 사주에는 당연히 토금은 나쁜 기운이 되겠죠. 토행, 금오행은 이제 귀신이 되겠고, 목이라든지 화라든지 수라오행은 이제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번호 짓는 경우에
위에 사주에 목이 좋으니까 38, 그 다음에 화오행이 좋으니까 뭐 27, 수호행이 좋으니까 16, 이런 숫자를 이제 사용해서 전화번호 이런 것을 이제 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한번 좀 볼까요? 자, 용띠생입니다. 예, 용띠생이 이것도 이제 신금일주가 수월에 태어났는데 이 토금 기운이 상당히 좀 강하네요. 어쨌든 간에 마찬가지로 이제 사주에도 수라든지 모고행이 수나 모고행이 이제 사주에 좋은 균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모고행이 사주에 좋은 균이 되니까 수목균을 갖고 한자로서 이제 상호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토기운이 좀 강하니까 화는 이제 반길 반응 기운이 되겠습니다. 요 사주를 한번 좀 보죠. 같은 용띠인데요. 자, 이제 이밀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이제 추운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죠. 그래서 이제 이게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는 일단은 나무나 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이 되겠고, 화를 도와주는 목, 그 다음에 사주에 토가 강하니까 이제 조토기운도 사주에 좋은 균이 됩니다. 이 사주에는 모고행이나 화오행이나 이제 조토기운이 좋은 균이 되기 때문에 한자로 상호를 릴 때는 목기운, 그 다음에 화기운, 조토기운을 가진 한자로서 여러분들이 장명하시면 되겠는데, 혹시 전화번호를 짓는 경우는 이제 목은 38, 화는 27, 조토오행은 이제 50, 이런 숫자를 넣어서 이제 상호를 지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잠자는 머리 방향, 뭐 이렇게 개운법, 용띠 개운법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 대구에는 가람이루무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무료 이름풀이, 이사, 개업, 결혼 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는데, 무료 이사, 결혼, 개업 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이제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용띠 운세를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19년도 용띠생 좋은 이사 방향과 나쁜 이사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은 사업 운세 좋아지는 동네 이름, 어떤 동네로 이사 가면은 좋아질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재물 운세 좋은 상호를 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건 지난번 동영상을 이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잠자는 이제 머리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생은 이제 동북 방향, 즉 반환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좋아지고요. 남서 방향, 즉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이렇게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원숭이 띠, 그 다음에 쥐띠, 용띠생은 이제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세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뱀띠, 그 다음에 닭띠, 소띠생은 서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이제 운세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띠, 말띠, 이제 개띠생은 남서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면 운세가 좋아지고요.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양띠생은 동남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이제 운세가 좋아집니다. 즉 원숭이, 쥐띠, 용띠생한테 동북 방향이 이제 반환살 방향이고,
뱀띠, 닭띠, 소띠생한테 서북 방향이 반원살 방향이고요. 뱀띠, 말띠, 즉 뱀띠, 범띠, 말띠, 개띠생은 남서방향이 반원살 방향이고,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은 동남 방향이 이제 반원살 방향이니까 이렇게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 살 때는 혼자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편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띠를 기준해서 주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있거든요. 결혼이 좀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들은 반대로 일시적으로 이제 천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건 좋지 않은데, 뭐 결혼이 뭐 한 40 정도 됐는데 넘었는데 결혼이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럴 때 원숭이띠, 용띠색은 동국 방향이 이제 반원살 방향이니까 반대는 이제 남서 방향이 되겠죠. 이쪽으로 머리를 두고 잔다든지, 뱀닭, 소띠생은 서북이 이제 반원살이니까 동남이 이제 천살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남서의 저기는 동북이고, 그 다음에 동남의 반대는 서북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여자분인 경우에는 이렇게 천살 방향으로 이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연을 만나고 나서는 본인한테 좋은 이제 방향으로 머리를 주고 자야 되는 것이고요. 결혼을 하신 다음에는 남편 띠에 맞춰서 반원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 색상 문제입니다. 검정색, 보라색은 운세를 무조건 나쁘게 한다. 그 다음에 자동차, 인테리어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용띠생은 무조건 검정색, 보라색이 운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옷이나 속옷이나 자동차, 인테리어를 할 때 검정색, 보라색으로 인테리어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붉은색, 분홍색은 제사 색상으로 이제 좀 좋은 색상이 되니까, 희용신에 관계없이 그냥 용띠생은 붉은색, 분홍색을 자주 입으면 제사 색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띠생 여자분은 청색, 녹색, 하늘색은 데이트나 면접 등과 같은 일에는 이제 중요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용띠생 여자분이 청색, 녹색, 하늘 색깔을 이제 즐겨 입게 되면은 데이트를 할 때, 남자와 데이트를 할 때 좀 믿게 보인다든지, 면접을 할 때 상대방한테 좀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는 어떤 그런 점이 있으니까, 평상시에는 입어도 관계없습니다만은 데이트를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용띠생 여자분만 청색, 녹색, 하늘색을 이제 입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주를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의 좋은 색깔이 나쁜 색깔을 잡는 방법은 이제 사주를 보면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주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일간이 5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주상으로 이제 토가 4개고 화가 하나로서 요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수호행과 이제 금호행이 좀 좋은 기운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호행은 뭐 흰색, 회색이니까 이거는 좋은데, 설사 수호행으로서, 원래 수호행은 이제 검정색, 보라색을 말하거든요. 보라색이 원래 좋은데, 용띠생이기 때문에 이게 수호행이 사주상 수가 좋다 그래도 검정색, 보라색은 운을 나쁘게 하는 색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사주에는 금호행, 우리가 시신용진 따졌을 때 금호행, 흰색, 회색은 좋다. 근데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은 좀 무난해요. 청색, 녹색, 하늘색은 이 사주로 봤을 때 여름철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주를 한번 좀 보죠. 두 번째 사주. 자, 신일간이 이제 수월에 태어나서
본인을 도와주는 금이 2개, 이렇게 토가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강한 모습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모고행도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오행이 되겠고, 세 번째 이제 수호행도 좋은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모고행은 청색, 녹색, 하늘색이고, 화오행은 이제 붉은색, 분홍색을 말하는데, 이제 수호행이 좋다고 해서 검정색, 보라색은 나쁘다. 용띠기 때문에. 용띠생은 검정색, 보라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 하나를 좀 더 보죠. 자, 이밀간이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이밀간이 자월에 태어나서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태어난 사주입니다. 자, 이런 사주는 일단 목이라든지 모고행과 화오행이 사주에 좋은 균이 되고, 조토오행도 사주에 좋은 균이 되겠습니다. 모고행은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이고, 화오행은 이제 붉은색, 그 다음에 분홍색이 되겠고요. 네, 토오행은 이제 노란색, 미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깔로 입으시면 되겠고, 뭐 이 사주에 이제 사주에 금이 없다고, 금오행이 없다고, 흰색, 회색을 입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가 되기 때문에 금은 사주에 나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에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설명할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청각 수맥초방, 신수궁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람이로미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뭐 자신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사, 결혼, 계약들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 신생아 장명, 사주궁합 태길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 개업 태길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는데, 특별 회원은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방문하시면은 자동으로 특별됩니다. 특별 회원이 됩니다. 어떻게 50번 방문하시냐고요? 1분 단위로 계속 50번 방문해도 50번 방문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용띠 운세를 좋게 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띠생 운을 좋게 하는 잠잠한 머리 방향과 그 다음에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요. 아문장명 철학입니다. 용띠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2019년 용띠 운세를 좋게 하는 이사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편은 또 사업 운세에 좋아지는 동네 이름, 도루명수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물 운세가 좋은 이제 상호를 짓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지난번 이제 동영상이 있으니까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머리 방향, 용띠생이 어느 방향으로 잠을 자면 운세가 좋아질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용띠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뭐 음식, 나쁜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띠생은 이제 양고기를 자주 먹으면 운이 이렇게 좀 막혀요. 뭐 양고기나 염소고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용띠생들이 이렇게 천살 음식이거든요. 천살 음식은 운세에 나쁘고, 이제 반환살 음식은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데, 용띠생한테 소고기는 이제 반환살 음식이에요. 그래서 용띠생들이 가끔 일을 추진하시다가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으시면은
소고기나 소고 육회를 좀 자주 드시면 운세가 좀 좋아진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염소고기, 이런 고기들은 천설 음식이니까 자주 먹으면 운이 나빠지니까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게, 회사, 사무실 문 방향. 용띠생은 이제 북쪽 방향으로 가게 문이 나 있으면 이건 이제 장성살 이제 방향이라 그러거든요. 장성살 방향. 자, 용띠생은 이제 북쪽이 장성살 방향입니다. 그래서 북쪽 방향이 막혀져 있어야 돼. 이거는 가게 문이 됐든 현관문이 됐든 큰 창문이 됐든 어쨌든 북쪽 방향으로 가게 문이 막혀 있으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북쪽 문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가게 문 있으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북쪽 방향이 이제 막혀져 있는 그런 가게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반대로 남서 방향으로 가게 문이 있으면 단골이 좀 많이 생기고, 동쪽 방향으로 가게 문이 있으면 뜨내그 고개 이렇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용띠생이 이제 가게 문을 낼 때 여기가 이제 북쪽이라 그러면 여기를 이제 막혀져 있는 창문이라든지 현관문이라든지 가게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막혀져 있는 가게문을 얻는 것이 좋겠고, 동쪽으로 가게문이 있으면은 뜨내기 손님이 많이 오고, 남서 방향으로 가게문이 있으면 내 단골이 좀 많이 생기니까 가게문을 구할 때 반드시 이상을 고려해서 가게를 얻으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이제 금고 위치는 가게 중앙을 기준해 가지고 이제 동국 방향이 근거에 있으면은 이제 재물운세가 좋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동국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환살 방향이고요. 남서 방향은 이제 천살 방향입니다. 천살 방향.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근거를 둘 때, 근거를 둘 때 가게에 이제 중앙 기준 해가지고 가게 이제 이렇게 중앙 기준 해가지고 여기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동국 방향이면은 동북방 쪽에다가 이제 근거를 두시면은 이제 재물이 불어나는 반면에 이게 남서 방향에다가 이제 근거를 두게 되면은 재물운세가 나빠지니까 가게에 이제 근거를 둘 때 이런 분들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간판 위치는 용띠생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요. 가게를 기준해 가지고 서쪽 방향에 간판이 있으면은 이제 고객에게 잘 인식되는 방향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쪽이고 여기가 이제 남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다 그러면은 내 가게를 이제 기준해서 이렇게 서쪽 방향에 간판이 있으면은 고객의 눈에 잘 띄게 됩니다. 일단은 간판이 눈에 들어와야 손님들이 이제 전화 연락 오든 방문할 거니까 가능하면 이제 용띠생들은 서쪽 방향에 이제 가게의 문을 간판을 두시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파 카운터 배치입니다. 그 다음에 동북 방향을 바라보고 이제 배치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소파나 뭐 카운터나 책상,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손님 상대로 소파를 놓거나 카운터를 놓거나 이렇게 책상을 배치를 할 때 동북 방향을 내가 동북 방향이 좀 어려우면은 동쪽과 북쪽 사이를 바라보고 손님을 이제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야만이 이게 상담에는 접대 내가 유리한 방향입니다.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뭐 소파, 카운터, 책상 이런 부분도 이제 배치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호문이 좋아지는 이제 방향, 용띠의 건강한 자녀 낳는 방법, 환자 개운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순각 처방, 수맥 처방,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룸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생아 장면개명 4중합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택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긴 되는데 특별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으니 특별회원은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50번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회 방문하시면 자동 등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띠생 개연법 가운데서 집안에 이제 용띠생이 이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이제 환자들이 이제 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안에 이제 용띠생이 이제 아픈 경우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북쪽 방향이 이제 막혀져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띠생이 여기가 이제 북쪽이라 그러면은 병원 이제 정문이 큰 병원은 이제 병원 정문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주에 있는 병원이 여러 개 이제 건물 가운데서 하나의 층에 임대해 있는 경우는 이제 병원 이제 출입구를 이제 보시면 되겠죠. 출입구가 이제 북쪽 방향이 이렇게 막혀져 있는 그런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방향이 이렇게 뚫려져 있으면 이쪽으로 이제 북쪽 방향으로 문이 나 있으면은 용띠생이 그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병 치료가 더 안 되고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병원 정문뿐만 아니고 뭐 병원 뭐 큰 창문, 그 다음에 병원 입구 이런 곳이 이제 북쪽 방향으로 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병원 정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 건 괜찮은데 병원에 입원했더니 이제 병원 문이 뭐 동서남북 어디 쪽으로 있는데 혹시 병원 북쪽으로 큰 병실이 이제 북쪽으로 큰 창문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병실 문이 북쪽으로 나 있는 경우는 용띠생들은 이제 피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안에 이제 누가 환자가 있어서 용띠생이 입원하는 경우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동북 방향에 입원하면은 이제 치료 효과가 좋아요. 즉, 내 가족에 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에 내가 사는 집에서 이렇게 동쪽과 서쪽 사이에는 그 병원에 동북 방향에 입원하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치료 효과가 이렇게 좋다고 보시면 좀 되겠고요. 이와 반대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남서 방향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면은 치료 효과가 별로 없다. 이것은 이제 뭐 한의원을 가든 일반 병원을 가든 아니면 이제 뭐 약국에 약을 타러 가든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용띠생들은 동북 방향에 있는 병원, 한의원, 약국이 좋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서 방향에 있는 병원, 한의원, 약국은 약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이제 용띠생은 동북 방향으로 이제 침대에 머리를 두고 주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띠생 환자가 있는 경우에 먼저 잠자는 머리 방향이 이제 동북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쪽과 북쪽 사이 있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운을 좋게 하지만은 용띠생들이 반대로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자면 운이 나빠지고 건강에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이제 피하시는 침대 머리 방향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번째, 이제 용띠생이 뭐 북쪽 방향이 벽으로 막혀지는 집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곳이 좋다. 그러니까 병원 뭐 집도 북쪽 현관문이나 또 방문이 북쪽으로 나 있거나 어쨌든 이렇게 나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 북쪽 방향이 이렇게 좀 막혀져 있는 병실에 입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제 용띠생은 검정색, 보라색이 이제 무조건 나쁩니다. 따라서 검정색이나 보라색 그런 색깔을 입지 않도록
이것은 이제 뭐 커튼이나 뭐 이런 것도 역시 옷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 뭐 자녀, 뭐 남편, 배우자, 아내 이런 분들이 혹시 아파서 입원할 경우에 그 용띠생이 입원할 경우에 사는 집을 기준해 가지고 동북방에 입원을 시켜라. 동북방에는 이제 병원 가운데서 병원 정문이 일단 북쪽으로 나 있는 것은 일단 피해라. 그러니까 북쪽 방향이 좀 뭐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 방향으로 병원에 나 있는 쪽으로 입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뭐 이제 자선책으로 이제 병실 방문이나 병실 큰 창문도 좀 북쪽 방향이 이제 막혀져 있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잠을 잘 때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병이 호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하시고, 남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병세가 안 좋아지니까 남서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는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보라색은 운을 나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용띠생 운세를 좋게 하는 환자 개헌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용띠생뿐만 아니고요. 자, 원숭이띠생, 쥐띠생, 그 다음에 용띠생도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 쥐띠, 용띠생이 집안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에, 또 아니면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병실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김은둔갑 단시점으로 이제 병원에 이제 뭐 치료가 가능하겠냐, 가능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뭐 김은둔갑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김은둔갑으로 점을 쳤는데 이제 질병은 관기고 의사는 소녀인데 인수는 희신인데, 김은둔갑 단시점을 쳤을 때 손님이 왔을 때 손이 동하고 관이 동하지 않으면은 이제 1년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는 치료가 가능하고 구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라고 보고 관기는 질병이라고 보니까 이게 관기가 약하고 이제 뭐 손이 강하면은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제 김은둔갑으로 이제 이게 단시점 말고 김은둔갑 뭐 신수국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질병을 많이 봐요. 이게 뭐 329 이렇게 사명이 이루어진다든지 579 34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이제 관기가 이렇게 동했는데 관기가 강하고 이렇게 이제 세궁 쭉 자신이 이제 지나치게 약한 경우에 질병 요소로 이렇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이제 내용이라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은둔갑 단시를 봤는데 이제 목기가 왕하면 이제 중풍, 근절통, 비병, 뭐 담 증세 이런 거고, 화기가 강하면 이제 뭐 발열, 이런 폐대장 두통, 토기가 강하면 이제 뭐 부스럼, 위병, 습증, 구토, 근기가 강하면 이제 가래, 조혈, 허러증, 수기 강하면 설사, 부종, 오한, 이런 이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둔갑으로 이제 뭐 치료하는 방법, 치기자인 식신이 홍국소로 이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관기가 이제 떴는데 식신이 강하다. 그래서 식신이 일육수면 당약, 뭐 27이면은 뜸으로, 38목이면 산약으로, 우리가 한약이죠. 50터우면 환약으로, 49면 침으로 이제 치료한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한연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의사를 선택을 할 때 칠사를 치는 식신으로 의사를 보는 것이 이제 원칙이다. 그래서 뭐 천심성으로 이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식신에 해당되는 홍수가 3이면은 이궁에 앉아 있다면 이제 3이면 38이 이제 목이 되거든요. 38목.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성은 여기 김씨, 조씨, 기씨, 주씨 이런 성씨, 화성은 이제 이씨, 뭐 토성은 이제 뭐 손씨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성은 이제
허씨 이런 성씨들, 수성은 이제 오씨, 허씨 이런 성씨를 말하는데, 이 김은둔갑으로 이제 의사를 선택을 할 때 어떤 의사를 선택하면 좋은가,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김은둔갑으로 볼 때 보통 이제 관기가 동하거나 329 3형 579 3살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세궁이 이제 이렇게 김은의 세궁이 세궁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 앉은 궁에서 수국을 당하거나 거극을 당하거나 천번서로부터 극을 이제 받거나, 그 다음에 원령으로부터 또 극을 당하거나, 또 이제 나를 도와주는 인수도 없는 그런 상태, 아주 신약한 상태에서 관기가 동하거나 329 3형이 이루어서 나를 극해온다 이러면은 그 극을 당하는 쪽에 이제 질병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학문이고, 여러분들은 요 앞에 나와 있는 요 내용, 즉 이 내용들은 이제 원숭이띠, 그 다음에 이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용띠생은 같은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원숭이띠, 용띠생이 집안에 환자가 있을 때 내가 어느 병원을 갈까, 이 내가 그 원숭이띠생을, 쥐띠, 용띠생을 기준으로 동북 방향에 있는 병원을 찾는다. 두 번째, 병원의 문이 북쪽 방향이 막혀져 있는, 즉 병원의 문이 이제 동쪽이나 남쪽이나 서쪽으로 나 있으면 좋은데, 북쪽 방향으로 병원문이 나 있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병실을 들어갔더니 병실 문이 북쪽으로 나 있다거나, 그 병실의 큰 창문이 북쪽으로 나 있으면 피한다. 네 번째, 이제 잠을 잘 때 원숭이띠, 용띠생은 이제 동북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자게 하라. 다섯 번째, 검정색이나 이제 보라색을 이제 피한다. 이런 내용을 일단 이제 실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운이 좋아지기, 원숭이, 쥐띠, 용띠생 환자가 병이 낫기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 환자가 병이 낫겠느냐, 어떤 성씨 의사가 좋으냐, 이런 부분은 이제 기문이라든지 명리라든지 규장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학문을 통해서 이제 검토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 분들이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에 나와 있는 용띠 환자 개운법, 이 부분만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담받고 싶은 분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내가 현재 집 주소, 현재 가게 주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상하게 잘 안 풀린다, 현재 이제 살고 있는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무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있는 이제 가람이는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이런 전화번호, 상호, 집 주소, 이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말하고, 상호를 말하고,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전화해 주시면은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궁금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갑 택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무료 이사택일, 개업택일, 결혼택일은 특별회원만 이제 무료로 상담을 합니다. 특별회원은 카페에 가입하고 나서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방문하시면 자동으로 특별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무료 이름풀이는 이제 일반 회원은 2개 성명학으로, 우수 회원은 총 7개의 성명학으로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료 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남은 장명철호입니다. 용띠생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 방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동네 이름, 재물운세 좋은 상호 이제 짓는 방법, 잠자는 머리 방향, 색깔, 음식, 금고, 뭐 간판, 그다음에 이제 환자 아들딸 구분해 놨는 방법, 환자 개연법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재물운세를 좋게 하는 사업장 주소가 있다. 사업장 주소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할 때, 또 내가 집을 구할 때, 재물운세, 금전운세, 또 가족운세가 좋아지는 이제 사업장 주소가 있고 나쁜 주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주소가 내 사주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맥 처방, 영업이 부진한 경우에 가게에 손님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우, 혹시 가게나 사무실 입구에 수맥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전운세 이제 좋아지는 핸드폰 번호 이렇게 만드는 방법, 이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전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운세를 좋은 영어 아우 이름 이제 짓는 방법, 이렇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 이곳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있으니까 특별회원 50번 정도 방문하시면 자동 등록이 되니까 한번 이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참고사항으로만 좀 보시기 바래요. 용띠생이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증권사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지 그런 내용하는 설명입니다. 자, 용띠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 지방법원을 이제 기준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법원을 기준해 가지고 남서쪽에 있는 증권사에는 고액투자, 고액투자의 기준이 좀 애매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에 비해서 조금 많다, 과하다 그러면 고액이고, 내 재산에 비해서 좀 작으면 소액이겠죠. 그래서 조금 예를 들어서 몇천만 원 이상 이렇게 좀 단위로 투자할 때는 고액이라 보시면 되겠고, 천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이하로 투자할 때 소액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고액 투자할 때는 이제 관할 지방법원 기준해 가지고 남서쪽에는 증권사에 투자를 하라. 그 다음에 소액 투자를 할 때는 동북 방향에는 증권사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용띠생은 이제 증권사를 갔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사를 객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객장을 갔는데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객장이 나 있는 증권사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는 이제 증권사라기보다는 여러분 대구가 돼 있든 거제도가 있든 서울에 있든 광주가 돼 있든, 내가 여러분들 이제 객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객장, 증권회사 그 해당 객장이 북쪽 방향으로 용띠생인데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객장이 문이 나 있으면은 그 증권사에 투자를 하면 손실을 보게 되니까 증권사를 한번 선택을 할 때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용띠생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은가? 주종목은 농수산물, 저장, 창고업종, 역마 관련 업종, 역마 관련 업종은 운수업 이런 것도 되겠죠. 운수업이 역마, 무역업 또 역마 업종이니까. 네, 부종목은 이제 금속, 철광, 운송, 자동차, 창고, 기계, 선박, 은행, 소주, 장류, 의료 분야, 종자, 씨앗 관련 업종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선택을 할 때 용띠생들은 이런 종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일단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1순위 회사는 미음, 비읍, 피읍으로 시작하는 회사명,
그다음에 이순위는 이제 기읍으로 시작하는 이제 회사명을 가진 회사에 이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투자가 아니고요, 장기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에 장기투자 할 때, 이런 상,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하는 건 아닙니다. 가끔 손님들 가운데서 내가 올해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 벌겠냐 안 벌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사주상으로 편재 기운이 강하고, 즉 재물 기운이 강하고, 또 10년 20년 대운도 재물을 도와주는 쪽으로 운이 흘러가고 있고, 뭐 1년 운세도 재물 운세가 좋게 흘러가고 있으면은 일반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되겠습니다만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변동할 수 있는 고려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 사주의 재물 운세가 좋아진다고 해서 100% 돈을 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주식 투자할 때는 이제 가능하면은 그러나 혹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내 사주에 올해 재물 운세가 좋고, 뭐 10년 운세도 좋고 1년 운세도 좋을 때,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하기보다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만약에 용띠생이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향후 발전 가능성을 봐서 종합해서 한번 투자 항목을 정해시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세를 좋게 하는 도장, 용띠인이 만드는 방법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가 좋은지 안 좋은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가 진짜 좋은가, 또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또 가게가 과연 내 사주와가 맞는가,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한번 문자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대구에 있는 가라미누 장명 철학관 원장님께서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한다 그러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호 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정각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로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가끔 이제 아마 저한테도 문자가 와서 무료로 상호 져주나요? 무료로 전화번호 장명해 주냐, 이렇게 문자 보내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이런 어떤 이제 의도로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아주 유명한 중국집 가가지고 중국집 공짜로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중국 음식점 사장님이 엄청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을 안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로 처음 보시는 분이, 처음 전화 거는 분이 문자로 무료 상호 장명 해주시나요? 무료 전화번호 장명 해주, 이런 제 전화번호가 가라미누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많이 온다를,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사용하고 있는 상호, 이거에 대해 설명해 된다 그랬지, 무료 상호 장명, 무료 전화번호 장명, 이런 해주는 장명서 철학관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자동차 사시는 분이 자동차 딜러한테 벤츠 공짜로 주나 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자, 무료 이름풀이, 무료 이름풀이는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네. 자, 일반회원 카페에 가입하시고 일반 회원이 되시면은 한자 사주 수리성명으로 무료 감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수 회원이 되시면은 총 한자 사주 수리성명을 포함해서 총 7개 성명으로 무료 감정 해드리고요. 무료 이사 결혼 개업 대기일은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합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에 가입하시고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방문하시면은 자동으로 특별 회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어떤 분들 이제 카페에 가입하시고 나서 가입하자마자 무료 이사, 무료 결혼, 무료 개업 되길 왜 안 해주냐고 이렇게 투정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여기 특별 회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생아 장명 계명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홈페이지에 신청하시라는데 무료 장명 안 해주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분 없겠죠. 네네. 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철호입니다. 자, 용띠생 이제 운세를 이제 좋게 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지난 시간에 계속 해드렸어요. 그래서 2019년 뭐 좋은 이사 방향, 또 나쁜 이사 방향, 그 다음에 운세 좋아지는 동네 이름, 상호진 방법, 그 다음에 잠자는 머리 방향, 운세를 좋게 하는 색깔, 음식, 회사 방향, 금고 위치, 간판 위치. 이건 이제 지난번 시간에 동영상으로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이니까 지난번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맥 초방, 그 다음에 영화 아우 이름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운세를 좋게 하는 여행 방향, 자, 장기 투자 요령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용띠 운세를 좋게 하는 이제 도장을 이제 만드는 방법을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용신이면은 나무 도장이 좋다. 뭐 대추 도장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은 청색, 녹색, 하늘색. 나무가 이제 청색, 녹색, 하늘색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도장집을 청색, 녹색, 하늘색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길게 판다. 물론 뭐 용띠 이제 이 목 청색, 녹색, 하늘색은 뭐 지난번 시간에 계속 돼지띠, 그 다음에 토끼띠, 그 다음에 양띠생은 무조건 나쁘다 그랬으니까요. 돼지, 토끼띠, 양띠생은 청색, 녹색, 하늘색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화가 용신이면 뿔도장이다. 그 다음에 붉은색 초소체가 좋다. 여기 마찬가지로 화가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용신을 하더라도 범띠, 말띠, 개띠생은 붉은색이 무조건 나쁘다. 지난번에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토가 용신이면 엷은 옥도장, 노란색 미색, 이제 고인체가 좋다. 이제 금이 용신이면은 옥도장이 좋고, 돌도장이죠. 뭐 흰색, 회색이나 이제 각진체가 좋다고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뱀띠, 닭띠, 소띠생은 흰색, 회색이 이제 무조건 나쁘다. 이거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가 용신이면 이제 물소뿔 도장이 좋다. 검정색, 보라색이다. 좋다. 초소체가 좋다 그러는데 다만 용띠생은 검정색, 보라색이 무조건 나쁘다. 용띠생뿐만 아니고요. 뭐 원숭이띠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쥐띠라든지, 용띠생은 이제 검정색, 보라색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용신을 잡는 방법을 몇 개만 대충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자, 용띠생이죠. 용띠생이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나를 도와주고 있는 토금기운이 아주 강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 사주에는 용신이 수가 좋은 균이 되고, 또 목오행도 좋은 균이 되고, 세 번째 화오행도 좋은 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나와 있는 목이나 화나 수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도장을 이제 파시면 되는데, 여기서 수가 용신이라고 하더라도 용띠생이기 때문에 검정색, 그 다음에 보라색 도장은 나쁘다. 그러니까 뭐 물소풀 도장도 좋고,
그다음에 나무 도장도 좋고 뿔 도장도 좋고, 색깔상으로 목이니까 청색, 녹색, 하늘색, 화오행이니까 붉은색은 좋은데, 색깔상으로 수오행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용띠생이기 때문에 검정색, 보라색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주를 한번 좀 보죠. 자, 이 사주는 이제 신일간이 신월에 태어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토금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기본적으로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수오행이나 이제 목오행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화오행은 무난해요. 왜냐면 토가 좀 강하기 때문에 화는 이제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용띠생이기 때문에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검정색이나 보라색은 무조건 사주에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죠. 자, 임일간이 이제 자월에 태어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아주 강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오행이나, 그다음에 두 번째 화오행이나,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토오행이 사주에 좋은 균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오행이니까 나무도장, 화오행이니까 뿔도장이고, 토오행은 엷은 옥도장인데, 색깔은 청색, 녹색, 하늘색, 화니까 붉은색, 토오행이니까 노란색, 미색, 이렇게 이제 이런 도장을 여러분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더 보죠. 자, 갑일간이 이제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목기운이 상당히 강해요. 그럼 이런 사주에는 이제 화오행이나 토오행이 좋은 이제 사주가 됩니다. 이건 뭐 개띠생이네요. 근데 설사 이제 이거는 예를 들면 화오행이니까 이건 뿔도장은 좋은데, 개띠생이니까 원래 화오행은 화오행 경우에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 좋아야 되는데 개띠생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토라고 하는 것은 노란색, 미색이니까 노란색, 미색은 좋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도장을 새길 때는 뿔도장, 플라스틱 뿔도장이면서 색깔은 노란색이나 미색이 좋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가운데서 이거 한번 더 보죠. 자, 이 사주는 이제 기토 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화토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좋은 기운은 이제 금오행이나 두 번째 이제 수오행이 이제 좋게 작용을 하겠고, 목오행도 무난한 기운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오행이 좋으니까 검정색, 보라색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용띠생이기 때문에 검정색, 보라색은 무조건 나쁘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용띠생이 설사 사주의 수오행이라고 하더라도 색깔상으로는 검정색, 보라색은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전화번호,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호, 그 다음에 집 주소, 가게 주소가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문자로 가라미로 문세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을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이제 무료로 전화 상담한다, 그러니까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청각, 수맥, 사주궁합 궁금하신 분들 대구에 있는 가라미로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는 이제 무료로 해드리고요. 일반 회원은 카페에 가입하시면은 일반 회원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한자 사주 수리, 동네 철학관이 인터넷 장문서 장문법으로 이제 무료로 감정해드리고요. 자, 우수 회원이 되시면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성명학으로 무료 감정합니다. 그 다음에 무료 이사, 결혼, 개업, 퇴길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을 합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에 가입하시고 게시글 몇 개 쓰시고요. 50번 정도 방문하시면은 자동으로 특별 회원이 돼서 이사, 결혼, 개업 태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끔 카페에 처음으로 가입하고 한 번 방문하신 분들이 결혼 태기를 해달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있어요. 예, 안 해드립니다. 왜냐면 여기 어떤 분들은 50번, 뭐 100번 방문해서 그분들이 결혼대 이사택일 하려고 50번, 100번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번 방문했는데 해드리면은 특별회원, 제 카페 특별회원이 한 10,00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서운해 하시겠죠. 자, 신생아 장면 개명사 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신생아 장면 개명 궁합 태길은 당연히 이제 유료겠죠.